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65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양 살리기에서 기본적인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멀칭 굉장히 중요하죠. 자, 토양 살리기 30번 이제 유기물 멀칭 5얘기인데요. 제가 앞서 이제 재료를 얘기했으면 다시 한번 재료를 그 영양이라든가 지속 기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멀칭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원별 영양, 이제 생푸나 채소, 이제 숙성 퇴비 같은 거는 100% 영양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미생물의 영양으로 사용하는지, 이제 서식 환경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건조풀, 건조 채소 같은 경우는 영양이 뭐 50%라고 하지만 이제 건조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비 맞든가 아니면 이제 햇빛에 너무 노출돼서 조금 영양이 떨어질 것이고요. 비 맞았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차이는 이제 뭐 50% 내외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콩대, 낙이와 벽지 같은 것도 이제 수확 시기에 좀 틀립니다만은 이제 10% 이하다. 이제 콩대 같은 건 이제 뭐 늦게들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 3%, 1%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영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영양의 100% 자원을 뭐라 했습니까? 녹색 유기물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대나 낙엽 같은 거는 갈색, 영양이 작은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멀칭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농사 방법이 또 이제 채소 재배냐, 이제 나무 키울 거냐, 뭐 이거에 따라 또 다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또 미생물이 형성, 이제 서식 환경이 달라지니까. 자, 100% 녹색 유기물, 이제 이런 지금의 그 유기물이죠. 이제 이거는 뭐 영양 100% 있으니까 뭐 누구나 하시고요. 이거는 건조, 이제 반건조 유기물이죠. 우리가 뭐 소먹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이제 가축먹이로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이제 밭에 멀칭하면은 100% 이것도 마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영양 50% 내외다. 뭐 40% 될 수 있고 60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 뭐 1%에서부터 이런 낙엽 같은 건 거의 1%대라고 봐도 무방하죠. 뭐 크게 틀리진 않겠죠. 자, 그리고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갈색 유기물 한다 했습니다. 영양이 적은. 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유기물 자원 멀칭 후에 이제 멀칭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걸 생각 안 하고 멀칭을 하고 영양을 생각 안 하고 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재배에 아니면 나무를 키울 건데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면 이제 멀칭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글도 올라온 거 뭐 어떤 보면 뭐냐면 채소는 굉장히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리는 게 이제 맞거든요. 근데 나무 키우는 밭으로 만들어요. 멀칭인데도 이런 지식이 부족하고 또 보면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귀농교육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그런 글들만 보고 이제 뭐 강사도 되시고 이제 그런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런 자료 정보를 접하고 그냥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라든가 향후에 이제 이런 쪽에 토양 살리기. 지금 우리가 교보문고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보문고나 어디 뭐 기농교육이나 농업교육과도 이제 토양 살기는 거의 없거든요. 작물 키우는 기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러나 이제 토양 살기라든가 우리가 토양에 그 살리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뿌리에 그 토양 속에 유기물 넣는 거, 그게 이제 작물 뿌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잡초 뿌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은 거의 없거든요. 많은 뿌리 만들고 깊은 뿌리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유기물이기 때문에 또 유기물이 뿌리가 들어가면서 또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미생물까지 공급하는 것. 이게 토양 살리기 방법이라 얘기했는데요. 이런 정도까지 정보는 거의 접하기 힘들 겁니다. 뭐 가르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시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술화되고 이론화돼 가지고 이렇게 공개되고 교육으로 이제 전달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교육은 또 뭐 관심도 크게 없습니다. 뭐 이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은 이거는 난기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두세 번 반복하면서 천천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요. 치유농장이라든가 체험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디 강좌를 갔을 때 이 자료 갖고 갔어요.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한두 시간 뭐 몇 시간 강의가 되거든요. 되게 보면 이제 농부님들 만나면요, 얘기는 뭐 밤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술화가 안 됐습니다. 정형화가 안 됐다는 거죠. 기술화가 되고, 그리고 기술화가 됐을 때 이론화가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가지고 말로 하는 거는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론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저희들은 또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5천원 만원 고퀄리티의 농업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냐, 마케팅이 우리가 이제 5천원 만원짜리 계란 같은 품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가방이면 그 마케팅에 맞는 용어 사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자, 멀칭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멀칭할 게 아니고요. 자, 멀칭 자원 얼마나 유지되는가. 자, 생풀 채소 잔사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영양 100%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열흘에서 뭐 한 달. 길게 안 가죠. 빨리 분해야 되니까요. 이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채소 같은 거나 이제 건조한 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영양이 50% 내외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3개월에서 한 달. 이거 플러스 알파죠. 차이가 이제 왜냐하면 미생물 상태라든가 그 토양의 수분량에 따라서 이게 소비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하나 뭐냐, 토양이 얼마나 미생물에 따라서 이제 동생물이 많아에 따라서 그게 빨리 이제 소비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멀칭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콩대, 낙엽, 볏짚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영양이 적습니다만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녹색과 갈색의 차이에서 미생물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색과 갈색의 차이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미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서 뭡니까? 또 지수 생산량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얘기는 하시는데 기술화가 안 됐습니다. 또 실증이 안 됐어요. 자기는 하는데 그 기술화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러려면 이제 이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분이 이제 실증되고 계속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런 글들을 쓰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터치랄까요. 좀 뭐랄까 반대적인 아니면 그런 뭐 의견을 좀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에 뭐 현실에 안 맞고 뭐 멀칭은 힘들고 힘든 게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비닐 멀칭이 쉬울까요? 아니면 제초제 쓰는 게 쉬울까요? 토양이 망가지는데 다음 세대가 하는데 우리가 뭐 다 쓰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써버리면 어떨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계속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에 나오고 그래야 된다. 한번 해가지고 뭐 결과가 이제 발표돼가지고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화학비료죠. 화학비료에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도 실증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보급돼 버렸던 겁니다. 농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천연농약도 그렇거든요. 한 번 치니까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두 번 치니까 50%, 세 번 치니까 네 번 치니까 아예 안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몇 배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돼가지고 뭐 교육하니까 교육비 받으니까 뭐 또 많은 분들이 검색하니까 인기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의 발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생들도 그렇고요. 자, 유기물 분해 속도, 멀칭 유지 기간 다시 한번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녹색 유기물 같은 건 빨리 그죠? 그러니까 오래 안 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건 건조 아닙니다만은 호밀이죠. 호밀이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멀칭한데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파란색이 있죠. 이것 또한 이제 방건조 같이 이제 갈색 같이는 오래 안 갑니다만은 그리고 녹색보다는 오래 가겠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멀칭을 해야지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어떤 멀칭 효과 오래 갈 거냐, 어떤 영양이 필요한가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기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멀칭 유지가 또 하나만 갈색입니다. 자, 볏짚도 갈색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류, 톱밥이라든가 뭐 우드칩과 볏짚과 또 다르거든요. 콩대와
또 참기 또 다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갈색입니다만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어떤 토양이 뭐 어떻게 망가졌을 때 빨리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멀칭 종류에 따라서 멀칭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 그러면 같은 멀칭이라도 효과가 다르니까요. 좀 극대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뭐 그거에다가 시간을 뺏기고, 우리가 보십시오. 친환경 유기농이라든가 무슨 많은 농사들이 이제 과서식물 특히 보면 이제 뿌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노력했습니다. 30년 동안 김은하 선생님 같은 그런 뿌리를 만든 농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안 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잡초 키우면 된다 그 얘기하니까 뭐 잡초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잡초해도 안 됩니다. 많은 농가를 시도했는데요. 그럼 잡초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증도 안 해봤고 이런 쪽으로 계속 단연간에 연구가 필요한데 안타까운 거죠. 자, 멀칭 효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기물 종류, 영양성 따라서 유지기가 다르다. 녹색 같은 건 100%입니다만 짧죠. 자, 방건조 같은 게 영양이 50% 내외인데 이것 또한 그래도 이제 녹색보다는 오래 가죠. 이제 한 달에서 석 달. 뭐 이건 차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분, 토양의 수분량, 미생물량 이런 것들이 차이 있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갈색 유기물, 이것도 유기물 중에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석 달이 갈 수도 6개월, 어떤 거는 한 8개월도 가죠. 이것들은 뭐 1년도 가고요. 이런 것들이 차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할 필요 있다. 이거를 하나씩 제가 이제 올해 교육을 하고 이쪽에 뭐 40년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보는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할 수 있던 건데, 이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다 보니까 전대 한 방에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나 해결해 가지고 뭐 고기를 잡아주고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냐, 고기 잡는 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론이 필요해야 이걸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교육자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지고 어제 체험이라든가 교육할 때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생물 같은 것도 하나씩이라도요. 자, 멀칭도 마찬가지고요. 멀칭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두세 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지금 몇 번째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거의 습득이 됐을 거라면 계속 강의된 분은요. 자, 멀칭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멀칭 방법이죠. 전대 멀칭 방법인데요. 권장하지 않는 멀칭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볏짚 같은 게 보시면 나란히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멀칭하신 분 많으셔요. 이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5그룹 농사도 있지 않습니까? 5그룹 농사는 완전히 무경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5그룹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가 모종을 심는 거는 4급이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무경 농사하신 분의 99%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말이다. 무경은 뭐냐? 씨앗을 그대로 뿌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무경 농사거든요. 사람이 건든 거는 가서 판단가 모종 심는 거는 4급이 됐지 않습니까? 부분경운 농사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볏짚이 이렇게 하면 씨앗을 뿌렸을 때 그러니까 직파가 안 됩니다. 무경 농사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숨을 쉬기가 소통이 안 됩니다. 토양과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방법은요. 절대 권장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냐면 권장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흩어놓게.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이제 사진이나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하신 분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현장의 경험과 실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교육을 하면서 많이 농장에 와서 보고 또 지난 10년 동안 교육하면서 이걸 가르치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방법이 또 이제 정보가 수집되거든요. 이게 잘 됐다 틀렸다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고쳐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큼은 그래도 모르겠으면 더 나은 방법이 있지만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과 권장하는 차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방법은 나란히 넣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모르겠으면 잡초를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좋습니다. 발생을요. 하지만은 우리 같은 그 토양 살기의 멀칭 진정한 농사로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씨앗이라든가 모종이라 심는다든가 그런 지향적인 농사 방법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이런 방법이다. 볏짚을 흩어서 놓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또다시 뭐냐면요. 씨앗을 직파해서 들어가더라도 모종에도 이 볏짚은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 바람이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흐트러 놨을 때는 뭐냐면요, 비가 한번 와버리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웬만히 불어도 날아가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연간에 들어가 교육을 하면 그 교육부 받으신 분들 또 다시 해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보로 수많은 정보가 이제 축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를 이제 실증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저 혼자만 한번 해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진단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0년 동안 제가 농사 지면서 그리고 가르쳐서 그분들이 해보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거를 계속 보완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걸 만드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진 이걸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첫 기본 유기물 멀칭 방법은요,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한다는 거. 내가 일반적으로 농사 지어왔다, 멀칭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멀칭해서 토양 자생률 높이는 이제 토양 살리기 농사를 하고 싶다, 시작한다 했을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녹색 유기물,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제일 기본이다. 자, 녹색 유기물 이렇게 멀칭하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그 나무만 제거하고 거기다 위에 토양은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고랑에 흙만 올리고 집사람이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온 채소 멀칭하고요. 그 다음에 갈색 이제 볏짚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유기물에서 멀칭하고 이제 배추 심은 거죠. 바로 집 앞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이제 지금 연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밭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갈색, 제가 녹색하고 갈색을 한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왜 녹색을 했고 갈색을,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이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는 할 겁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 녹색은 영양분이 있고 갈색은 영양분이 적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칭이 오래 가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녹색은 뭡니까? 자, 생인류가 산다 그랬죠. 영양 생산, 지수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앞서도 몇 번 얘기했죠.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10년째 제가 지금 그 농사 짓는 거 리뷰하고 있죠. 6월달, 5월달부터 1년 농사 과정, 7월달에서 8월달에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밭이었죠. 7월달에 사진이죠. 지금 이 밭입니다. 자, 밭갈이 한번 안 하고요. 멀칭상에서. 자, 멀칭하는 이유. 자, 우리가 유기물층이라 그랬죠. 유기물층의 자연계의 미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층의 미생물, 원원종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늘리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토양 살리기의 첫 번째는 뭐냐? 유기물층의 미생물을 늘리는 거다. 유기물 멀칭은 뭐냐? 서식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래서 녹색 유기물 한 거고 또 갈색 유기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토층의 그 위에 되는 지표면이죠. 유기물층이라 때 보통 1cm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표토층 20cm 그 유기물층의 미생물을 많이 늘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 저희 생각인데요. 자, 토양 살리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전편에 얘기했으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토양 살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유기물과 미생물을 넣을 거냐? 바로 이게 멀칭이죠. 이렇게 멀칭했을 때에 유기물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20cm 토양을 표토층이라 한다. 그 밑에를 심도층이라 한다. 유기물층을 보통 유기물 그 숲속에 가면 낙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cm 정도의 그걸 유기물층이라 한다. 그 밑을 표토층이라 얘기하고요. 그 차이는 몇 cm 차이는 각각 의견이 다르니까 그 단지 이렇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멀칭하는 거는 녹색, 갈색 유기물하는 건 유기물층에 뭡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서식 환경을 만나서 미생물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토층에 뭡니까? 이제 작물 뿌리 아니면 잡초 뿌리들이 내려가면서 잡초의 뿌리나 작물의 뿌리는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뿌리 앞에는 균균이라는 미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유기물과 미생물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깊은 뿌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심터치까지 내려가겠죠.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뿌리 만드는 기술, 많은 뿌리 만드는 기술, 이제 잡초, 작물,
깊은 뿌리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거든. 지금 뭐냐, 유기물층의 미생물을 서식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유기물이 오래가게 해야겠죠. 그리고 미생물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을 많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늘려나가는 거죠. 많게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자, 녹색 유기물층의 미생물을 이제 서식 환경을 만들고 미생물을 만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미생물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토양사를 얘기하면 미생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몇 번째 얘기하는데요. 자연에 살고 있는 이제 육해공의 자연 상태에 있는 물이나 공기 중에 땅에 토양에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적 미생물이 한다. 여기서 채취된 것, 체종된 것, 처음으로 뭐 부유토라는 체종했을까? 원종이란다. 원종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배양된 거를 이제 종균 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현가를 종균 2, 종균 3이라고 그랬죠. 대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종균 1, 종균 2, 종균 3 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원원종과 원종을 알고 있고 종균도 알고 있는데 미생물 사용에 이걸 가져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농업교육에서 이걸 안 하거든요. 자,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왜 이걸 잘하는 데에서 나중에 좀 저희의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하는 건 뭐냐, 자연계에 있는 원원적 미생물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자, 종균이라든가 원종도 뭐 없을 땐 쓰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원원종을 이제 토양에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종균이라든가 종균 배양해가지고 넣는 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 그러면요, 미생물 배양 과정에 대상 물질이 나오고요, 그 미생물에 분해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양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넣는 미생물의 효과는 그 각기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굉장히 뭐 10%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90%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 배양했을 때 넣었을 때 양액이라고 하는 영양의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난 뭐 3, 40년 동안 미생물 써왔는데 토양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의견을 이런 종균이라든 종균 1이라든 종균 쓰는 것보다는 원원종 쓰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의견이고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농사 방법의 핵심이다. 자, 우리가 멀치는 것도 원원적 미생물 토양에 늘리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건 이거 아마 미생물 다루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연구기관이라든가 미생물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요,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 1과 종균 2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학에 강의할 때요, 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대화원생이 있는데 처음엔 어떤 교수님이 뭐 저 같은 사람은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을 강의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하냐 그래. 근데 미생물 얘기 딱 나가서 이 얘기 딱 들어 그 다음부터는 뭐냐,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기로 돼 있었거든요. 몇 시간 하는데 논스톱으로 했습니다. 몇 시간을요. 이 얘기 딱 나오고부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한테 물어보니까 미생물은 알지만 이론이 없습니다. 교수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왜 이게 틀렸냐?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조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 연구하신 분은 학자분들. 자,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멀칭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미생물에 대한 얘기, 제가 멀칭에 대해서 하나씩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희 뭐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농사 짓는 거를 기술을 한다 그랬죠. 기술하고 이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체험장이라든가 손님들이 뭐랄까요, 견학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체험을 한다라도 기술적으로 전달해야 되고 그 이론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1년에 수천 명 찾아오는 이제 6차 산업이 안 나올 때 벌써 우리나라의 6차 산업 이제 체험 교육 농장 안 나올 때 벌써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뭐냐 그러면요, 이런 미생물적인 그런 토양에 대한 멀칭이라도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그때는 다 기술화 다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기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지금도 보면 강의를 하는데 1년 과정도 있거든요. 6개월 과정도 우리가 전문가는 그 오래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것과 기술화되고 이론을 가진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나중에 저희 유튜브 보면서요. 이 자료를 거의 교육 내용이죠. 유튜브 지금 뭐 PT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발췌해가지고 교육자로 한두 시간 만들어 놔야 됩니다. PT를. 여러분 뭐 지금 농사 하신 분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가대에 있다가 어디에 누가 강의 온다, 견학 온다, 아니면 뭐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의견입니다. 농가들한테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농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신 분은 쓰는 분과 안 쓰는 분도 꽤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있는 분은 쓰는 분과 안 쓰는 분 차이는 굉장히 또 크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얻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의 도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찾아뵙고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